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이 봄의 문턱에 들어서는 입춘입니다. 날씨도 입춘인 걸 감지했는지 낮부터 좀 영상으로 회복한 모습인데요. 옛날 선조들은 입춘 때마다 이 새해의 행복을 바라는 건강을 비는 입춘대길이라는 문구를 대문에 걸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대문에 좀 이런 거 붙이는 사람들 거의 드물죠. 대신 각종 이모티콘과 좀 문구를 동원해서 이 입춘대기를 패러디한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주고받곤 하는데요. 세상은 바뀌고 입춘을 전하는 방식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행운을 바라고 또 이렇게 주는 그런 방법, 또 다정한 그런 마음들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월 4일 목요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시장의 키어 요즘에 좀 유가인 것 같아요. 간밤에 유가가 한 8% 급등을 했고 또 뉴욕 증시가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1% 넘게 네. 올랐잖아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혹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유가가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제 네. 하루 이틀의 시세는 그렇지만 전체 네. 유가가 시장을 뭐 좌지우지하는 투자 심리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유가는 네. 과거 2014년도 93달러 깨지고 나서 하향 추세입니다. 추세는 계속 하락 중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1월 20일 날 종가 21일 날 유가가 이제 이틀 동안 한 20%대 올라오면서 유가는 단기 바닥이라는 의미를 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추세 하락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유가 등락에서 내 심리가 투자 심리 왔다 갔다 하니까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계속 1830 올라올 때 일단 1940대 내외는 가지만 1970까지 봐야 된다. 1월 21일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루 내려갔다고 어제도 마찬가지죠. 1870 정도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거기 안 깨면 일단은 우상향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유가에 의해서 내가 어제 빠지니까 손절한다든지 그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하는 거죠. 도박을 하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향성이 정해지고 어떤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항상 파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어떤 유가에 민감하게 작용할 때 유가가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유가가 큰 악재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의 시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거보다는 유가가 이제 34달 안착할지 여부랑 그다음에 다시 아마 유가는 좀 더 밀리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달 내외가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장은 빠지더라도 건설주라든지 가구 낙폭과대주 중에 실적 개선된 가구 있습니다. 그걸 그냥 추세를 유지하고 가야 되는 거 단기 추세도. 그래서 너무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되시면 계속 내 계좌를 그걸 다 내가 통제해서 다 하겠다 하면 계좌 손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탐대실이다.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샀으면 투자는 좋은 종목 샀다면 이런 장이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뭐 장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동안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 작년 영업이익이 좀 전년 대비해서 73% 정도 줄어들었고요. CJ제일대당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5% 줄어들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3.9% 줄어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그럼 저희 시청자님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어디서 전화 주고 계세요? 예? 지금 전화하고 계신 곳이 어디세요? 용인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용인이요? 예, 네. 지금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70대요. 70대요. 알겠습니다. 주식을 하신 지는 꽤 되셨나요? 한 4, 5년 됐습니다. 4, 5년이요? 예.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은데 지금 투자는 얼마 정도로 하고 계세요? 한 5천 정도 됩니다. 5천만 원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다른 재테크는 안 하시고 혹시 주식만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네. 그럼 5천만 원으로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데 혹시 좀 투자 성향이 궁금한데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갈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편이세요? 길게 구하고 있습니다. 길게요?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라고 하면은 한 뭐 몇 개월에서 몇 년, 좀 제시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보통만 4, 5개월 넘습니다. 아, 4, 5개월 정도? 그럼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직접 HTS 보고 매매를 하고 계신 건가요? GCS도 하고 네. 또 증권사에서 뭐 추천하는 게 있을 때는 네네. 그 증권사 청구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해주고 이렇습니다. 네. 증권사 좀 상담을 통해서도 매매를 하고 계시고, 예, 또 예. 직접도 하고 계시고. 아, 네. 그럼 좀 5년 동안 하면서 수익은 많이 보셨어요? 뭐 별로 큰 수익은 못 봤어요. 아, 큰 수익은 못 보셨어요? 5천만 원이 처음부터 좀 5년 전에도 이 정도로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예. 그럼 지금 크게 손실도 없으시고 크게 수익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뭐. 계신 건가요? 예,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에게 좀 가장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어떤 점이 가장 좀 고민이셔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죠? 그 매도 시점이 제일 어려웠어요. 네? 파는 시점. 아, 파는 시점이요. 타이밍. 예. 타이밍 잡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예. 네.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님이 5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한 5천만 원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그래도 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타이밍이 여전히 잡기 네.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모든 시청자분들이 좀 맞아요. 어려운 그런 부분일 텐데, 쉽게 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타이밍은 못 잡아요. 네. 결론적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주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차트만 보고 잡으려고 하니까 대다수 실패하는 거죠. 차트 매매는 말 그대로 기법, 그것은 차트의 귀신이 정도 될 정도로 실전 경험을 쌓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주로 40대 이상인 분들은 공부해가지고 차트 자기 기법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5년 전에도 5천인데 지금도 5천인데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또 5천이에요.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인식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고 나는 종목 좋으면 돈을 벌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 돈은 못 벌어요. 그것은 90%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 타임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회사 내용을 가치를 평가해서 그 가치가 쌀 때 사고 가치가 비쌌을 때 파는 거죠. 이 가치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당연한 거죠. 물건에서 시장 사듯이,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가 5년 뒤에 주식 투자를 지금 5천인데 앞으로 매덕 정도 돼 있을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계속 시세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격을. 지금부터 앞으로 10배 갈 종목 숱하게 많습니다. 업황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은. 그런 것을 투자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만약 5천이면 2,500만 치는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3년을 보고 투자한다든지 그러면 성공하신다. 매도 타임 잡는 거는 전문가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술적인 기법이 있어요. 매매 기법. 저도 이 하늘선 땅선 이렇게 있는데 저가 보시면 제가 종목을 미리 받은 거 보니까 매수 시점이 시청자분들도 본도 매수 시점에 산 게 아니라 매도 시점에 샀습니다. 그리고 살만한 회사가 전혀 아니에요. 그걸 가치가 없는 바가지 쓰고 있는 종목을 바가지 쓰이고 있는 종목을 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성공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특히 기법, 기술적 매매가 달인이 되지 않는 차트를 달인이 아니신 분들은 100% 이상 갈 종목을 찾아서 그 기업에 투자 그런 거 없으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3년간 보유할 종목이 있다면 그걸 사시면 되고 3년 동안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크게 실적도 좋아지고 산업도 성장된다. 그러면 결국 지금 보시면 자 얼마 전에 오늘 금방 앵커 님도 말씀하셨지만 두산이라든지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보면 실적이 엉망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3년 전에도 이 회사는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산업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죠? 그러면 3년 동안 들어갈 종목이 아니죠. 아예 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년 전에 살 수 있는 종목이 뭘까요? 미디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성장할 수 있는 거 많았죠. 그죠? 성장 산업의 제약주도 그렇고 그걸 사서 가지고 왔다면 지금 거의 다 몇 배 다 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처럼 그런 종목에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트에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분은 월봉과 주봉 차트를 보고 시세 초입 구간 주봉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월봉이 중심선 이상에 있을 때 그때 사시면 바닥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시세를 보고 현재 시세가 많이 난 것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최근에 오늘 제약주가 많이 빠졌죠. 월봉과 주봉은 저 위에 하늘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사가지고 차트 초보자가 사면 당연히 손실 보는 거죠.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주가가 벌써 10배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수가 아닌 이상은 아예 매매를 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종목을 사야 되죠. 산업이 성장하고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해야만 실패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서 처음에 100% 이상 갈 종목, 수익 날 종목 사고 3년간 보유할 자신 있으면 사시고 그다음에 월봉, 주봉 보고 차트 보고 사시면 그다음에 파는 것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매도 시점 어렵죠. 매도는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 수준일 때는 과연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지금 팔까 말까 그런 고민할 때가 매도 어려운 거지. 단기적으로 5% 10% 가려고 하다가 10% 수익 났다가 다시 내려가서 그때 못 팔아가지고 손실 났다. 이것은 살 때 잘못 산 거죠. 사야 되지 말아야 될 종목을 산 겁니다. 지금 현재 세 종목 사야 될 한 종목 빼고 사야 될 종목 아닌데 사신 게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는 거죠. 요즘 같은 장이 폭락할 때는 결국은 회사가 우량한 가치 평가가 저평가된 회사를 사시면 평가손 나더라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장이 좋아지면 금방 올라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차트에 잘 보신다면 최근에 차트가 다 주봉도 그렇고요. 일봉도 그렇고 올라오는 차트들이 대형 건설주들입니다. 거기다 모멘텀까지 있죠. 이런 모멘텀. 그리고 저평가된 상태고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한번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그것처럼 1월 달에 샀으면 이렇게 하셔야 되죠. 과거에 얼마 전에 작년 여름부터 건설주 사는 게 아니라 건설주는 상반기에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름부터는 보유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단기 투자자는.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보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좀 대다수 시청자분들도 바꿔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을 너무 내가 다 통제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사놓고 있자. 그렇게 하시고 자금이 한 1억 정도 이하라면 한 3종목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은 단기 하시고 두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하시라. 장기란 것은 계속 오랫동안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종목을 쌀 때 사면 수익이 난 상태에서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6개월만 참아도 다 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5년, 10년 뒤에도 엄청난 돈이 벌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님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시죠? 지금 갖고 있는 게 하이셀이요. 네. 하이셀 1,500원에 네. 40%고 네. 그 다음에 크루셀페 네. 16,000원에 20%. 네. 그 다음에 와이솔 네. 15,500원에 20%. 네, 현금은 지금 20% 들고 계시네요. 예, 예. 현금을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20% 정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혹시나 살 거 있으면 쏠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셀 같은 경우도 손실이고 지금 크루셔텍도 손실인데 네. 두 종목이 모두 다소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고 와이솔 같은 경우 유일하게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시네요. 예. 이건 좀 언제 사신 거세요? 한 두 달쯤 됐습니다. 네. 저 어제부터 좀 강하게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좀 언제까지 들고 갈지 궁금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게 네. 지난번에도 한 6, 7천 원 나왔는데 네. 그때 팔지 않고 했더니 쭉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고점 정도 오면 팔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저희 전문가님께 진단을 받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예. 이 세 종목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아, 설 예, 연휴네, 고맙습니다. 그죠? 바쁘신데 이렇게. 네. 예,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를 편히 해서 이렇게 명절 때 돈도 많이 이익금 찾아가지고 재밌게 손주도 사주고 하면 좋은데, 그죠? 주식이 예, 쉽지 예. 않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그냥 놀면서도 한 1년에 몇 천만 원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맨날 고점에 사세요? 산 이유가 고점이란 것은 지금 빠져서 고점이 아니라 살 때부터 가치가 하나도 없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바가지 씌우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죠. 하이셀 같은 게 1,500원이잖아요. 사신 게. 예. 계속 내려와 있죠. 사고. 잠깐 이것도 올라갔다 말이죠. 내려왔나요. 그죠? 예. 크루셀 제가 때도 그렇고. 하이셀은 내가 사고 네. 정권사 어쨌든 본인이 줬는데 그 시청자분 어쨌든 책임이죠. 본인 예, 예. 계좌 그죠. 근데 단기로 사신 거를 장기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아까 시청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앵커님한테 나는 4, 5개월 장기 투자자다. 예. 제가 보기 아니에요. 단기 투자자예요. 그리고 보니까 장기 투자를 자체를 모를라요.
장기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와이솔을 사가지고 내가 그 중에 좋은 게 와이솔인데 장기 와이솔이 과연 25,000원, 3만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다면 장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손실 나도 괜찮은데 그럼 크루셜텍도 마찬가지 16,000원 샀을 때 이게 한 3만 이상 갈 종목이다. 앞으로 지문 인식 시대가 오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과 상관없이 사놓고 나중에 내려가면 더 사지. 이 정도의 생각을 했다면 장기 투자자가 맞아요. 투자자가 지금 현재는 투자자가 아니라 매매, 거래자입니다. 트레이딩,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고 팔다 보니 세월 다 가요. 이게 그래서 5년 지나도 그렇고 5년 전에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 5천 중에 한 3천만 원은 앞으로 3배, 10배 갈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세요. 쌀 때 사고. 비중을 한 20% 사고 처음에 내려가면 더 사고 이렇게 해서 가져간 종목들이 많아요. 그 종목들이 산업이 성장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산업이 성장할 때 주가를 많이 올랐다. 내가 지금 보면. 그러면 한 15%만 사고 나중에 막 50% 내려가면 그때 더 사서 들고 가시면 많이 수익이 납니다. 그런 산업들이 있죠. 예. 그런 거에 지금 현재 보이는 지금 보면 하이셀이고 이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여행 오토 면세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어서 같이 사셨는데 그때가 시세가 클 때죠, 그죠? 그러실 때 또 한참 인기 있을 때 TV 보니까 인기 있고 전부 다 단계 와이솔 단가가 15,500원은 지금 15,800 이렇게 단가 높이 살 수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다리시든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계좌에 80%가 주식인데 최소한 3분의 1, 30%는 수익이면 50%, 100% 나와서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투자자입니다. 잘하는 투자자, 돈 버신 투자자예요. 그런 걸 앞으로 만드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세 종목은 그렇게 많이 갈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로 이번 기회에 반등할 때 재조정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하이셀 보겠습니다. 하이셀을 보게 되면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부실주예요, 그죠? 근데 테마주로 사신 거예요. 뭐냐면 그때 실적이 이슈 나오면 그죠? 근데 테마주로 사놓고 안 파시니까 이렇게 손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매도하는 시점이 궁금하다 그렇게 했어요. 작년 아마 10월 달에 사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12월에 사셨죠? 12월이요. 10월 달에요? 12월. 그렇죠. 12월 초에 12월 7일경 그때 사신 것 같아요. 제 차트를 보시면 저는 매매 기법이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게 정확한 매수와 매도 기법이 있어요. 그죠? 저는 전문가고 실전경험 20년이고 주식으로 많이 해봐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이론도 다 알지만 어느 정도의 매도 시점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하이셀을 사서 손실을 나냐면 보세요. 자, 이때 사셨다고. 여기서 보시면, 당장 보시면, 여기 단기에 보시면, 여기가 2,300원 갔어요. 작년 5월 달에. 이때는 바이오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해서, 이게 라이프 리브라는 회사가 지분도 있고, 인공간 지분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같이 시세가 테마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쭉 빠졌죠. 그죠? 많이 올라갔다 2,300원 갔으니까 1,500원 오니까 싸다고 산 겁니다. 싼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가치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또다시 여기서 보면 또 올라갔어요. 제가 보기 여기서 올라가면 매도 단가가 얼마냐면 파란 하늘색 선 1,700원입니다. 매도가 정확히 1,700원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도 또 매도예요. 12월 7일 그 주간에도 박스권 하늘색 선 1,605원이에요. 자, 1,605원에 매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고가가 1,615원입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빠졌죠. 파는 시점에 사신 거죠. 1,500원. 거기서 빠지니까. 그래서 한 번도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언제죠? 작년도 8월 3일부터 시작해서 22평선 간 적이 없어요. 주봉상으로. 갔는데 안착을 못했다는 거 2주 동안. 계속 하락 중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사신 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 평가 안 해서 사서 이렇게 손실 난 거예요. 다른 게 손실이 아니라 누구 살아서 산 게 손실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종목 보기에 다시 테마가 불면 올라가겠죠. 천원대니까 쉽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때 올라갈 때는 일단 파시자. 1,500원 정도에 사셨으니까 최근에 2월 1일도 한번 1,385원까지 갔었어요. 그게 또 가면 못 가는 게 또다시 저항선인다 여기가. 그래서 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항선을 보시고 제가 정확히 잡아도 여기 저항선이에요. 또다시. 그래서 여기 하고 그래서 여기 가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니까 박스가 이제 상단에 올라가면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지금 목표가는 1,350원 정도 가면 일단 파시고 40% 비중이 20% 팔아서 앞으로 많이 갈 종목을 사놓으세요. 그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죠. 많이 갈 종목이 많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것도 많고요. 이제 시장이 10배씩 성장하는데 그런 거 쌀 때 사놓고 있어야죠. 지금 올라간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중국의 업체에 직접 납품을 하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면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든지 산업이 성장하니까. 그것처럼 그런 종목으로 좀 바꿔놓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영업 적자가 나기 때문에 회사 기업 분석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못 내는 회사도 테마로 움직인다. 테마 움직인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연세가 좀 있으시고 차트 잘못 보시면 테마주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크루실텍이죠. 자, 크루실텍이 지난번에 16,000원 자주 갔어요. 그죠? 저는 이 크루실텍 7,000원대 추천해서 14,000원 다 팔았어요. 그리고 최선에 16,000원에 계속 15,000원 있을 때 저한테 오는 회원들은 다 매도시켰으면 15,000원이고 뭐고 15,000, 6,000원 뭐 거기서 오히려 다른 사람 사고 있죠. 그게 바로 차이가 많이 올라가서 시세가 마감된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 이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 회사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회사 뭐 대표도 IR 이제 12일 날 실적이 나오는데 앞으로 올해 매출이 2배 뭐 뛰니 어쩌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실제 작년에 지문 인식 쪽에 이제 4,000개 정도 팔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큰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는데 과연 이제 이 정도 나올까 저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문인식 모듈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LG전자도 들어가지 뭐 하웨이, 글로벌 3위 업체 하웨이랑 그 다음에 구글 뭐 전체적으로 소니 많이 거래처를 확대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 인식 이제 모듈이 들어가는데 이 모듈이 단가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력이 기술 장벽이 지문 인식이 기술 장벽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마진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작년 그전까지 적자였고 작년에 이게 흑자로 전환됐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좀 매출액이 제가 보기에 작년보다는 한 2배 정도 넘으면 매출 한 6천억 정도 예상이 합니다. 그죠? 영업이익도 한 700억 정도까지 나오면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 올해 이렇게 나온다면 이 주가는 현재보다 50%는 최소한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23,500원 정도가 목표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16,000원 정도 사셨기 때문에 25,000원까지는 만약 이렇게 매출이 성장해서 그대로 회사 계획대로 가이던스처럼 나온다면 25,000원 정도는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더 아직은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있는데 대기업은 내가 계획한 거 있죠. 그것을 경영자의 능력, 마케팅 능력, 개발 능력, 그다음 직원의 능력이 좋거든요. 우수한 인재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계획한 걸 거의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체는 그 계획한 가이던스를 거의 다 못 이룹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능력을 자질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분석할 때는. 객관적인 거로서 저는 지금까지 이 회사가 계획한 것을 거의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작년 흑자 전환됐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만큼은 이익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면 이제 물론 이제 이 크루실텍 관련된 판매 대수가 만약에 핸드폰이 많이 는다면 성장을 계속해요. 그런 이 회사는 이제 중저가 폰에도 지문 인식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가 폰 들어갔다. 지금은 중저가 폰이 많이 이제 지문 인식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침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회사도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장하는데 그렇게 고성장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크게 수급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테마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반등할 때 매도를 한다. 그래서 매도 단가는 이제 정고점 가면 또다시 16,400 팔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계속 본전 매매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 났다가 또 본전 가면 팔고 또 손실 나면 본전 팔고 이익은 조금 나면 한 10%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세월이 가도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을 만약 이게 지금 현재만 추가 하락한다면 비중을 그랬을 땐 더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단가 낮춰서 가져가도 되고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14,800원이 목표가고요. 자, 그래서 16,000원 샀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다는데 팔고 싶으면 거기고요. 만약에 16,000원 가면 더 갑니다. 그때는 저 위에까지 보셔도 되는데 아주 제가 보기에 일단은 중요한 단가는 14,800원이에요. 14,800원이 안착을 한 이틀 정도 이상 안착하게 되면 추가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목표가가 23,500원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했을 때는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고 12,000원 정도 초반에는 여기서 10% 정도 하락한다면 비중 10% 추가해서 20%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은 12일 날 결산 공고를 나온 거 보고 그다음에 회사 어떤 계획이란 걸 보시고 아마 올해는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한
이게 투자를 하는 시점이 5월 달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와이솔입니다. 와이솔은 잘 사셨습니다. 잘 사신 회사도 성장하고 좋은데 이 와이솔을 고주파 필터, LTE 관련된 고주파 필터 하는 회사죠. 그죠? 그래서 이 업황은 아주 호조세. 왜 그러냐면 국내 시장은 LTE 쪽에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국내에는 성장을 못해서 이 LTE 관련된 고주파 필터에 국내 시장을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이 종목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작년에 이제 중국텔레콤 이제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LTE 유의 업체까지 LTE 상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하면서 LTE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LTE 가입자가 중국에 한 40%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고주파 필터 쪽에 아마 매출이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EPS가 한 1,400원 정도 올해 예상 실적입니다. 예상 실적이 좀 틀릴 수는 있더라도 지금은 EPS 1,400원이니까 지금 PR이 11배밖에 안 되죠. 15,000원대니까. 자, 그러면 11배니까 과연 통신 관련된 부품주인데 11배가 저평가됐을까 고평가돼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은 중국의 40%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보다는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한 PR 13배까지는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받쳐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350억 정도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 기준하면 10배면 3,500억 정도 시가총액 가야 되겠죠. 지금 3,000억입니다. 13배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한 4,000억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상태고요. 그래서 와이솔은 지금 올라갔을 때 파는 게 아니라 내려갔으면 더 사셔도 되죠. 자, 그런 상태고 상승 여력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목표가가 거의 왔죠. 3배 왔으니까 가게 되면 5배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가를 장기적으로 올해 상승 목표가를 현 상태에서 50% 정도 보면 그래서 21,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자, 지지선입니다. 반드시 내려갔을 때 또다시 손실이 커서 기다리지 마시고 주봉을 보시면 손절가가 있습니다. 이 주봉은 손절가가 13,900원입니다. 최악 손절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14,700원 유지해줘야 되죠. 지금 앞으로 여기서 1,000원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시세가 우상향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16,350원 그 고가를 돌파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못할 때는 일단은 파시라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수급이나 보면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다. 그래서 2만 원대까지 보시고 21,500원. 그래서 올해 계속 좀 성장하니까 회사 종목은 좋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 크루실테가 와이솔과 하이셀 중에 이 와이솔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살 때는 좀 늦었죠. 미리 좀 사셔야 됩니다. 살 때는 박스권 상단 이 시세 초입 구간이 9,300, 500원입니다. 월봉상을 제가 월봉으로 시세 초입 보셔가지고 주봉도 보시면 시작한 단가가 7,800원, 8,000원이에요. 그래서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그래야만 100%씩 먹는 거죠. 1년도 안 걸려서 100% 수익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쌀 때 사실 때 그렇게 시장 성장하는 거 그러면 올해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파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2만 원대 가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15,000원 초반에 가서 지지가 되면 뭐 비중을 좀 10% 정도 추가로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현금 갖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성장하는 주식, 성장하는 산업에 실적이 나오는 주식을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예. 네, 저희가 아주 고맙습니다. 새 종목 진단해 드렸는데 또 네. 많이 또 대응을 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게시판과 증권 통해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